안녕하세요. 임재균입니다. 오늘 할 수업은 Into the Unreal 입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실시간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었는데요. 근데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 이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녹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오파츠 공식 계정에 오파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최초 공개 방식으로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최초 공개가 돌아갈 동안 만약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경우 오파츠 디스코드에서 인투 디 얼리얼 채팅방이나 인투 디 얼리얼 보이스 챗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다른 선배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잘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은 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시켰다가 그 뒤에 내용을 진행하면 되는 방식으로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얼리얼 엔진의 구조와 그 블루프린트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블루프린트 스크립트라는 것, 그리고 변수와 이벤트 만들기, 자주 쓰이는 노드 민 이벤트, 마지막으로 박스 트리거로 골 만들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얼리얼 엔진의 구조 및 블루프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지난 시간에 만들던 장애물 코스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과제로 이 장애물 코스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오파치 카페에 올려주신 분도 꽤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뭐 안 올리신 분도 꽤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뭐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얼리얼 엔진 까는데도 시간 꽤 오래 걸리고 하니까 또 대부분의 노트북에서는 얼리얼 엔진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하셨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우선은 얼리얼 엔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얼리얼 엔진은 우리가 이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장애물 코스를 만들었잖아요. 장애물 코스, 이런 코스를 바로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이 레벨에는 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건물 내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모든 게 다 레벨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라는 것은 게임 모드라는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죠. 이 레벨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레벨 안에는 액터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액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액터라는 것에 굳이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직육면체 그런 큐브들도 다 액터라고 볼 수 있고요. 벽도 액터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사실상 우리가 이 이 장애물 코스를 만드는 데 썼던 이 큐, 원기둥, 구체, 뭐 원뿔, 뭐 직육면체 이런 모든 게 다 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터에는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 기억나시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3인칭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이 캐릭터도 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터는 단순히 뭐 액터라고도 되지만 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폰 중에서는 인간형의 경우에는 캐릭터라고도 불리죠. 이 폰이라는 것은 컨트롤러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컨트롤러라는 것 또한 블루프린트의 일종이죠.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하고, 그다음 만약에 플레이어, 진짜로 우리가 사람이 이 폰 혹은 캐릭터를 조작한다고 하면 이 조작에 사용되는 그 컨트롤러 블루프린트를 특히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것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게임을 만드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한번 블루프린트에서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윗줄에 보시면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시고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 이걸 누르시면
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액터라는 것은 레벨 내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액터라고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폰이라고 불리는 것은 액터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 폰은 플레이어나 AI, 뭐 AI라고 해서 꼭 뭐 알파고 같은 그런 AI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왼쪽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뭐 그런 것들도 다 AI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폰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인간형 형태를 하고 있을 경우 특별히 더 캐릭터라는 것으로 부르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것은 뭐 종종 그냥 블루프린트라고도 불리지만, 이렇게 블루프린트라고 부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블루프린트 뭐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불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유니티 엔진 지금 그 프리팹이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래. 유니티 엔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팹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블루프린트 클래스 중에는 이 3인칭 예시의 경우에는 여기 이 third person BP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프린츠 그 안에 뭐 third person 캐릭터라고 된 이 사람 형태의 뭔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구성은 뭐 당연하겠지만 블루프린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에는 뭐 카메라라든지 큐브라든지 뭐 화살표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 함수,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third person BP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blueprints, 여기 안에 third person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3인칭으로 그 이 프로젝트를 여셨으니까 이게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새로 창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여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크롬 창 옮기듯이. 자, 이렇게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뭔가 좀 많죠? 자, 천천히 좀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맨 왼쪽부터, 왼쪽 위에부터. 왼쪽 위에 왼쪽 위에는 컴포넌트의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캡슐 컴포넌트, 뭐 에러 컴포넌트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죠. 메쉬, 뭐 팔로우 카메라. 자, 보시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팔로우 카메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 뭐 에러 컴포넌트, 뭐 메쉬 같은 경우 이 사람, 뭐 캡슐 컴포넌트는 이 캡슐, 여기 이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기둥의 각 끝부분에 반구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 이 알약 형태를 모두 다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컴포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다 왼쪽 위에 이 컴포넌트라는 데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 내 블루프린트라고 되는데 아래에는 함수, 그리고 변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변수가 뭔지는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은 바로 블루프린트. 여기가 바로 그 다른 프로그램을 치자면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뭔가 그래픽적인 거 한번 보셨었죠? 뭐 카메라라든지 이 사람이 있는 거, 그건 바로 뷰포트라는 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뷰포트는 자, 여기 보시면 뷰포트,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그리고 이벤트 그래프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뷰포트,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여기에서 바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루프린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루프린트 스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벤트 그래프라는 탭을 확인해 보셨으면은 아셨겠지만 여기 뭐 내용이 뭔가 많아요.
예,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이 캐릭터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다들 아마 여기다 게임패드 뭐냐 컨트롤러 연결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뭐 게임패드 인풋이라든지 뭐 마우스 인풋 뭔가 점프 뭐 이런 게 많죠. 자, 근데 이 그러면 이제 좀 그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블루프린트 스크립트에 이 각각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 네모난 것들 이런 거는 모두 다 노드라는 것으로 불립니다. 노드에 보시면 또 이런 이상한 흰색 화살표라든지 뭐 파란색 원에다가 뭐 화살표 조그만 거 달린 거 뭐 초록색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시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turn 입력축이라는 노드랑 add controller your input이라는 노드에 둘 다 흰색 핀이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그 흰색 핀이 다른 그 뒤에 핀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보죠. 아래쪽에 lookup 입력축이랑 add controller pitch input이라는 거 보시면 이제 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실행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나 뭐 파란색, 뭐 빨간색, 뭐 기타 등등 여러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전부 데이터핀이라고 부릅니다. 실행핀은 간단 실행핀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뭐라고 부를까? 그 일단 저게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 저 핀을 따라서 핀이 일종의 서술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턴 입력축이라는 게 뭔가 시작이 되면 그럼 그 뒤에 이 흰색 와이어를 따라가서 add controller your input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고 뭐 뒤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끊겨 있지만 만약에 나머지가 또 있었다면은 계속 그게 따라가게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좀 더 확실하게 보자면은 음, 여기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 좋네. 여기 터치 인풋을 보시면 입력 터치라는 게 있어요. 입력 터치에서 만약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입력 터치에서 만약 프레스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흰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흰색 줄을 따라가서 그래서 점프라는 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 릴리스트라는 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여기 릴리스트라는 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 흰색 줄을 따라가서 그래서 스톱 점핑이라는 것으로 이 스톱 점핑이 실행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흰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데이터핀이랑 뭐 이런 와이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왼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시로 보자면은 음, 어느 게 좋을까? 잠시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이런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기에서 막 생성된 이런 값들이 있고 이런 값들은 이 초록색 선을 따라가서 이 또 다른 노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 여기에 온 노드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데이터만 옮겨주는 방식인 거죠. 딱히 뭔가 이게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근데 물론 이런 뭐 새로 곱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또다시 옮겨가지고 여기서 add controller pitch input이라는 것에서 이 초록색 값을 활용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프린트 스크립트 안에서의 조작 방법은 뭐 우클릭한 뒤에 드래그할 경우 시야 이동,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줌인, 줌아웃, 그리고 빈 곳에다가 우클릭을 할 경우 새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죠. 자,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됩니다. 좌클릭, 우클릭 하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이게 가장 최대로 줌인한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줌인이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만약 제가 그냥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그냥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뭐 블루프린트를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하지?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라고 치면 이제 여기에서 그 어느 거를 만들냐고 이렇게 막 엄청 이 노드가 많이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뭐 원하는 거 예를 들어 프린트 스트링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빈 곳에다가 좌클릭 드래그 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윈도우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좌클릭 드래그 하면 그 내부에 있는 것들 다 선택하듯이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위 내 모든 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노드를 좌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그 노드를 이동하게 되고, 핀을 좌클릭 드래그하면 그 와이어로 이을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죠. 자, 여기 새로운 노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좌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범위 내에 있는 걸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와가지고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딜 잡아도 크게 막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핀을 잡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여기에 이어질 만한 노드를 새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할 때는 특징이 여기에 이어질 수 있을 법한 노드들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였지? 이 보시면은 이렇게 add controller pitch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이 흰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그 핀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 핀을 여기에다가 연결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색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이걸 새로 드래그 해가지고 만들 때는 이 빨간색 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만약 이 드래그해서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여기에만 이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우리가 간단한 거를 레벨 블루프린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원래대로면 이게 실시간이었으면은 이걸 조금 시간 들이고 했을 텐데, 어차피 저 혼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해볼 거는 begin play 이벤트라는 것에다가 이 print string을 연결해서 뭐 hello world 출력, 그다음에 x 키보드 이벤트 x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이 x가 눌렸을 경우 print string goodbye world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죠. 이 모든 것은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할 겁니다. 자, 다시 이건 뭐 없었던 일로 하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레벨 블루프린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을 하면 이렇게 새로 빨갛게 그 불투명하게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프린트 스트링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X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X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이 X라는 것은 실제로는 키보드 이벤트 X라는 건데요. 이 이름이 이게 뭐냐면 X가 눌렸을 때 아니면 X가 떼졌을 때, 그때 각각 이 흰색 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행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실행핀 그게 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키보드 이벤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키보드 이벤트는 말 그대로 뭐 한글로 키보드 이벤트 이렇게 해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X 하면은 이렇게 바로 뜨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런 키보드 이벤트 이걸 영어로 하면 그건 안 뜹니다. 이게 한국어 버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키보드 이벤트 뭐 그렇게 치셔야 하고, 그 다음에 X만 치면은 다른 게 나오니까 한글로 키보드 이벤트 친 뒤에 X 눌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할 거는 이게 눌렸을 때 새로운 스트링이 나오는 거죠. print string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이 내용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셨죠? 만든 뒤에 여기 왼쪽에 컴파일을 해주고, 다음에 저장 뭐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저장을 해줍시다. 자, 얘도 좀.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왼쪽 위를 잘 살펴보세요. 왼쪽 위에 지금 이게 딴 거에 가려져서 그런데 살짝 헬로 월드가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만약 X를 누르게 되면 굿바이 월드가 계속 뜨게 되겠죠. 여기서 뭐 한영 그 관련해서는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봤는데 별 상관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변수와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 액터에 대한 값이나 뭐 주소를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뭐 캐릭터의 위치, 뭐 점수, 사망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C 그 소입설에서 C나 뭐 파이썬 뭐 그런 거를 써보셨으면은 이제 막 int n 뭐 n은 10 이런 방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게 다 변수입니다. 그 얼리얼에서도 변수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뭐 변수 뭐 종류에는 거기 이 C나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됐던 뭐 불린 이건 참거짓 값이죠. 인티저 정수죠. float 실수, string 문자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 얼리얼 엔진이 아무래도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게임에서만 사용될 법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위치, 회전, 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게임을 보시면은 모든 액터에 예를 들어서 이 구체를 한번 볼까요? 구체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고 위치, 회전,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9가지 값들, 이 9가지 값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로테이터라고 해서 회전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뭐 회전값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꽤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third person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보는 거예요. 변수 추가하는 것은 자, 왼쪽에 내 블루프린트라고 있는 데에서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변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new var 하고서 0 다시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새로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해준 뒤에 컴파일을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third person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서 플러스 변수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new variable 0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게 아마 처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눌렀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new variable 한번 선택하고서 오른쪽에 디테일을 한번 보죠. 자, 디테일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변수 이름은 다 예상할 법한 뭐 이야기고, 변수 이름은 뭐 당연히 변수 이름이고, 변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린, 뭐 인티저, 플로트, 뭐 스트링, 아까 잠깐 나왔던 트랜스폼, 로테이터 이거 말고도 뭐 구조체 인터페이스 뭐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건 뭐 이 정도니 불린이나 뭐 트랜스폼 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변수 유형에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또 다른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호들은 첫 번째는 단일 변수, 그냥 말 그대로 한 가지 변수고요. 두 번째는 배열. 이 배열은 여러분이 지금 소입설 거의 여기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레이라고 해서 여러 값들이 나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값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리고 세트랑 맵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인스턴스 편집 기능, 편집 가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 이걸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 값을 메인 에디터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 지금 new variable이라는 데에다가 new variable에서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저장. 자, 이제 third person 캐릭터를 라는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여기다 잠깐 만들어 보면은 이 third person 캐릭터 여기에서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new variable 0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편집 가능을 빼고 컴파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선 아까 그 디폴트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인스턴스 편집 가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왼쪽에 이 눈 모양을 클릭해서 켰다 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컴파일을 하기 전에 단순히 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기본값이 뜨지는 않습니다. 기본값 부분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만약 new variable 이거를 잠깐 삭제를 하고 변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을 때 이 new variable 뭐야 이건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 컴파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번 새로 변수를 만들어줬을 때 new variable을 체크하시면 기본값에 블루프린트를 컴파일 해주세요라고 뜨고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값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new variable 0 같은 경우에는 불린값, 즉 참거짓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인티저면은 인티저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주면은 이제 값을 정수를 넣어줄 수 있고요. 잠깐 나왔던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컴파일을 해주면은 이렇게 위치, 회전, 스케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다시 불린으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서 맨 처음 게임이 시작됐을 때는 이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변수를 그런 값들을 어떻게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걸 조작하든지 그걸 해줘야 그 변수가 쓸모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바로 get, set 노드가 사용됩니다. 이 get 노드라는 것은 변수의 값을 받는 용도로 컨트롤하고서 좌클릭 드래그로 생성이 됩니다. set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용도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드래그를 생성하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여기 new variable이라는 게 있죠. new variable을 제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얘는 지금 왼쪽에 달리는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 값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을 그냥 출력하기 위한 노드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만약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해서 드래그하게 될 경우 셋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셋 같은 경우 이 new variable이라는 것을 뭐 참으로 할 것인가 거짓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고요. 다음에 이 set이라는 것은 셋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실행이 돼야만 하는 이게 지나가야 하는 방식이니까 이 흰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행 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잠깐 좀 만들어 보도록 뭘 하나를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셔서 이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줍시다. new variable 0라는 값을요. 이 값은 인티저로 하고요. 인티저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기본값은 0으로 해서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건 지금 일단 이건 뭐 필요 없었으니까 지우고 여기에 new variable도 필요는 없었으니까 지우고 컴파일하고 저장.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볼 거는 아니야. 우선 변수 new variable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인티저야 하니까 인티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해주면 이제 new variable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이 x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 두 개 잠깐 두 개를 조금 편집하기 쉽게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 정도로 옮겨주고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우선 new variable을 하나를 받습니다.
아니면 X를 눌렀을 때 set이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new variable을 지정해 주는 거죠. new variable을 어떤 새로운 new variable 이거를 어떤 새로운 값을 지정해 줄 것이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로 갔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라는 데로 가 있는데 이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라는 것은 두 개의 이 핀이 이어진 이 두 개의 값을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값은 뭐냐고요? 우선 하나는 new variable zero라는 것. 아까 여기에 나왔던 이 변수죠. 그리고 거기다가 1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이 set이 한번 나오게 되면 new variable을 에다가 1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new variable에 1을 추가한 것. 이것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새로 셋을 해주고 난 뒤에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이 스트링을 출력해 주는데 단순히 이건 지금 이 값은 new variable zero라는 값은 현재 인티저죠. 정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린트 스트링은 당연한 이름처럼 스트링만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toString integer라는 이 노드를 통해서 그 값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런 이어져 있는 핀이 있으면은 이제 이 핀에서 뭐 링크를 끊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끊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은 우선은 여기서 하나를 겟.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게. 만약에 Alt나 Ctrl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옮길 경우에는 get을 만들까요, set을 만들까요, 이거가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et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그 add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였죠. 이거 어떻게 찾냐면 뭐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가 나오고 아니면 뭐 add 해도 뭐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가 나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인티저 노드에서 이거를 나왔기 때문에 인티저 노드에서 이걸 드래그를 해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인티저에 대한 뭔가 그런 그 플러스를 인티저에 대해서 플러스하는 걸 찾아야겠구나. 뭐 갑자기 생뚱맞게 뭐 그 뭐지? 생뚱맞게 플롯이나 뭐 그런 다른 거를 애드하는 것은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서 바로 이 추천하는 것으로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새롭게 플러스 인티저가 나오게 플러스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새로 나온 출력 값을 갖다가 여기 new variable를 여기 이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깜짝.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set을 통해서 이제 print string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스트링이 아니라 이 숫자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toString integer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한번 컴파일해서 해보도록 하죠. 컴파일 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는 없애도 되고 자, 보면은 이제 헬로 월드가 맨 처음에 출력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사라질 때까지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특정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 그래프 내 개별 네트워크 실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노드입니다. 뭔 소린지 이해 안 가시죠? 매우 정상입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begin play 이벤트랑 print string이랑 이어진 거,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 X랑 print string이랑 이어진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볼 것은 우선 이 begin play 이벤트는 어느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begin play 이벤트는? 네, 게임이 시작될 때 일어나겠죠.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면 이 begin play 이벤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실행시켜라 해가지고 이 흰색 노드를 따라서
프린트 스트링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린트 스트링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랑 키보드 이벤트 X는 키보드 이벤트 X 그 중에서도 프레스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제 사용될까요? X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X를 눌렀을 때는 프레스드라는 것을 통해서 굿바이 월드를 출력하는 프린트 스트링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시작용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이미 얼리언 엔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벤트 말고도 여러분이 직접 커스텀 이벤트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는 뭐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매크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우선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에는 뭐 입력 파라미터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텀 이벤트를 호출하는 노드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입력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를 호출 노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전혀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테니까. 자,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클릭한 뒤에 이 블루프린트 스크립트에서 우클릭해서 커스텀이라고 영어로 치시든 한글로 치시든 하면은 add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 추가라는 게 뜨게 됩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새로 커스텀 이벤트 뭐 다시 제로 이런 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선택한 뒤에 우리가 원할 경우 이 입력에서 위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세요 있죠. 여기 이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입력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new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인티저를 이렇게 한번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번 직접 보죠. 자, 다시 이 레벨 블루프린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클릭해서 커스텀, 영어로 쳐도 커스텀 이벤트 추가가 뜨고요. 한글로 커스텀 해도 커스텀 이벤트 추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텀 이벤트 추가하면 커스텀 이벤트 다시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되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여기에 있는 이벤트들에도 이 커스텀 이벤트라는 게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에다가 new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인티저로 하나를 추가해 줄 거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new 파라미터를 여기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 이렇게 조금 더 아까 만들었던 그 X에다가 뒤에다 뭔가 새로운 걸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우리가 추가해 줄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커스텀 이벤트 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커스텀 이벤트는 만약 이 커스텀 이벤트가 실행되었을 때 그 받은 이 new 파람으로 값을 받게 되죠. 그때 그 값에다가 10배를 추가해 준 것을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new 파라미터에다가 일단 10배를 곱해줘야겠죠. 곱하기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 파일 위에 있는 별표 있죠? 그걸 눌러서 하면은 인티저 곱하기 인티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린 0을 곱할 게 아니니까 10이라고 치면 이제 이걸 통해서 10배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트링을 출력해야 하니까 인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겠죠. toString 다시 찾아서 하면은 이제 이거를 프린트 스트링으로 이어주시면 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실행이 돼야 하니까 흰색 줄로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커스텀 이벤트는 언제 하는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긴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됐을 때 뭐 X는 눌리거나 뭐 떼졌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커스텀 이벤트는 그런 게 지금은 없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서 뭐 이걸 늘려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우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커스텀 이벤트 보면 이제 함수 호출형에서 커스텀 이벤트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커스텀 이벤트 제로입니다. 이걸 누르면 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실 거는 new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우리가 세트해놨던 거 이걸 드래그해서 놔주시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 set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값이 있을 테니까
그 값이 여기로도 통해서 이 뉴파람이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뉴파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커스텀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로, 아래쪽에 있는 이 커스텀 이벤트가 통째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거를 컴파일하고 저장을 하고 한번 돌려보죠. 헬로 월드는 이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X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1이랑 10, 1 같은 경우에는 1이랑 10, 2랑 20, 3이랑 30 이렇게 뜨는데 1, 2, 3 이런 것은 다 이 위쪽에 있는 이 프린트 스트링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그 뒤에 나오는 10, 20, 30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있는 프린트 스트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커스텀 이벤트를 적당히 잘 사용하면은 뭐 그런 이 동일한 거를 여러 방향에서 실행시켜 줘야 할 때 이 좀 더 편하게 묶을 수가 있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주 쓰이는 노드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자주 쓰이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branch라는 노드, for loop이라는 노드, 그리고 delay,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자주 쓰이는 노드들입니다. 뭐 앞에서도 나왔던 뭐 get이라든지 set이라든지 뭐 그런 노드도 자주 쓰이긴 하는데, 그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좀 새로운 것들을 보려고요. 자, 우선은 branch부터 보죠. branch라는 노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디션에 있는 게 만약에 참이면은 이제 true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 true라고 되어 있는 이 실행 핀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컨디션에 있는 게 false일 경우에는 false 핀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컨디션은 앞에 이 빨간색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다가 이 불린 변수를 넣어서 그래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for loop인데요. for loop은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or입니다. inde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for문 쓸 때 자주 int i는 0 뭐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거기 그 i가 이 index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 int index는 0, index가 10 이하일 때, index는 계속 풀풀 해줄 때, 그때 loopbody라고 있는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 만약 그 loopbody 안에서 index 값, 그 int i 값을 사용해 준다면 그럼 그 값은 index에서 받으면 되고요.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끝났잖아요. 루프가 다 끝나면 이제 complete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는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선 앞에 있는 그 실행핀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핀까지 오게 되면 이 연두색 듀레이션, 이건 플로 값일 겁니다. 이 듀레이션 초만큼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completed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주 사용되는 그 노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형변환 노드, 영어로는 cast2라는 노드인데요. 이게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가 이번 입문 과정에서 다룰 거랑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엔들리스 러너라는 게임 만들어 볼 때 다루게 되는 거, 거기서는 이 형변환을 그렇게 막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형변환 노드는 앞 이벤트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 액터가 이 형변환 노드의 액터인지 확인하는 노드, 이 정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uncomponent begin overlap이라는 노드가 있죠. 이 이벤트가 있죠. 이 이벤트는 지금 이 이벤트가 들어있는 액터가 다른 액터랑 이 겹치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이 other actor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그 트리거 박스, 이게 또 다른 액터 이름이거든요. 이 액터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틀필드 같은 그런 게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플레이어 캐릭터가 다른 무언가랑 충돌을 할 때, 근데 그 충돌하는 대상이 총알이냐, 사람이냐, 차량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다르게 나와야 하잖아요. 뭐 총알일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는다, 뭐 사람일 경우에는 뭐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일 때는 뭐 즉사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 트리거 박스의 뭐뭐의 형변환,
이 노드를 통해서 이게 그 총알에 부딪혔는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차량에 부딪혔는가 그런 거를 다 나눠줄 수 있는 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캐스트 페일드 뭐 S 트리거 박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직접 이 얼리얼 엔진 이 뭐지 도큐멘트 거기에서 그 형별한 노드라고 한번 찾아보셔서 직접 이걸 잘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이벤트들로는 뭐 비긴 플레이 같은 경우에 비긴 플레이나 뭐 틱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틱 이벤트라는 것은 매 틱마다 활성화되는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이 게임하다 보면 뭐 프레임 퍼 세컨드 FP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퍼스트 퍼슨 슈터 말고 프레임 퍼 세컨드 할 때 그 뭐 프레임이라든지 그렇게 이 게임이 돌 때 이 틱 한 번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걸 한 번을 체크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틱 이벤트라는 것이. 자, 이게 뭐 다른 데에서는 다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무난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틱 이벤트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 프레임 퍼 세컨드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은 막 좋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60 FPS 나올 수 있고 막 200 뭐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임들 별로 안 좋은 컴퓨터에서 돌린다 하면 막 40, 뭐 20, 10 뭐 그 정도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틱 이벤트는 뭐 그런 프레임처럼 어떤 컴퓨터에서 돌아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틱이 돌아가는 한 틱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 이벤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게임도 있잖아요. 뭐 이 레이싱 게임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틱 이벤트로 시간 재개하면은 그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그런 기록이 달라지게 되는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틱 이벤트는 그냥 그런 시간적인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계속 도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상황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비긴 플레이 이벤트입니다. 비긴 플레이 이벤트는 만약에 이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스폰되어 있는 액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작 이후에 스폰되는 경우에는 그럼 그때는 그 액터가 스폰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플레이 이벤트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액터가 월드에서 사라지면서 활성화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디스트로이드 이벤트였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 곧 없어지고 엔드 플레이로 통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그 뷰포트에 들어가셔서 이 예를 들어서 third person 캐릭터에 들어가셔서 뷰포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캡슐 부분 있죠? 사람이 아니라 캡슐 누르셔야 돼요. 캡슐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로 쭉 내리셔서 보면은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꽤 많이 있죠. 여기에서도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벤트 그래프에는 뭐 보시면은 뭐 언컴포넌트 hit이라든지 뭐 언클릭, 언릴리스트 이런 게 없죠. 지금 이벤트 그래프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언컴포넌트 hit이라는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새로 짠 하고서 새로운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사실 뭐 생성이라기보다는 안 보였던 거를 보이게 해주는 거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텐데.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이 캡슐을 보면은 언컴포넌트에 여기 뷰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뷰로 그냥 가게 해주는 거 그거입니다. 이 이런 이런 그 액터들 이런 이벤트들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벤트로는 뭐 uncomponent hit, uncomponent begin overlap, uncomponent end overla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uncomponent hit 같은 경우에는 액터가 다른 물체와 충동을 했을 경우에 활성화되고요. 예를 들면 뭐 앞에서도 설명했던 뭐 총알이나 뭐 사람이나 뭐 그런 거에 충돌했을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uncomponent begin overlap은 액터가 다른 물체와 겹치기 시작하는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 액터가 있고 사람 액터가 있으면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숨 게이지가 닳는다. 뭐 그런 걸 할 때 uncomponent begin overlap 같은 걸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uncomponent begin overlap만 해주면은 이제 다 물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숨 게이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uncomponent and overlap이라는 것을 써줘야 uncomponent and overlap을 쓰면은 이제 그 액터가 다른 물체와 겹치는 게 끝났을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물에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숨 게이지가 다시 올라가게 해준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스 트리거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장애물 코스에다가 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스 트리거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른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뭐 예를 들어 겹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액터입니다. 이 박스 트리거라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뭐 직육면체형 말고도 캡슐 트리거, 아까 설명드렸죠. 캡슐 형태, 그리고 구체 트리거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합니다. 이런 트리거들은 기본적으로 게임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뭐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어디 목적지까지 도달하시오 뭐 그런 게임들에서 만약에 대놓고 박스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현실 지향적인 게임 같은 경우에 막 그런 박스가 그려져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서는 이 게임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게임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뭐 렌더링에 액터 히든 인 게임에 체크를 해제해 줄 경우에는 게임에서도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박스 트리거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자, 박스 트리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왼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큐브, 구체, 원기둥, 원뿔 같은 거 만들 때 좌클릭한 뒤에 게임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박스 트리거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놓아서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름은 그 디폴트로는 아마 트리거 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이따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름. 그다음에 이 트랜스폼이랑 뭐 트랜스폼 통해서 뭐 위치나 뭐 회전 스케일 그런 걸 위치 회전 뭐 그런 걸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박스 트리거 같은 이런 트리거들은 위치나 회전은 뭐 그냥 큐브 만들 때랑 동일하게 여기 이 트랜스폼에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크기는 스케일에서 바꿔주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이 쉐이프라고 돼 있는 데서 박스 익스텐트라고 돼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그 크기를 바꿔줘야만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한번 직접 보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맵으로 돌아가서 쭉 올게요. 잠깐 여기서 자 여기 왔죠? 왼쪽에 있는 박스 트리거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주면 이제 여기서 위치 회전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바꿔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R키를 누르면은 이제 스케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케일 여기에 있는 스케일은 111 그대로죠. 근데 박스 익스텐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뭐 Z값 여기선 제가 G값을 바꿔줬으니까 222.5로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트리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 쉐이프에 있는 박스 익스텐트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장애물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4000에 4000, 0, 170 정도로 하고 위치를 그 다음에 그 크기를 40, 500, 150 정도로 하니까 딱 적당히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대로 할게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40, 500, 150 되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겹쳐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경 쓰면 이거 살짝 올려주세요. 전 그냥 그대로 냅둘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트리거 박스를 만들어줬죠. 자, 트리거 박스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써줘야겠죠. 자, third person 캐릭터의 뷰포트에 들어가셔서 캡슐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uncomponent begin overlap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줍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third person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캡슐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uncomponent begin overlap을 눌러줍니다. 새로 만들어졌죠. uncomponent begin overlap이 뭐 하는 거였죠? 네, 바로 겹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캡슐 컴포넌트랑 그 아까 만들었던 트리거 박스랑 겹쳤을 때 그때 꼴이라는 단어가 출력되게 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uncomponent begin overlap 캡슐 컴포넌트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랑 겹쳤어요. 겹친 게 어느 거랑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other actor가 어떤 걸까요? 트리거 박스겠죠. 트리거 박스에 형 변환을 해줘서 우리가 이 지금 캡슐 컴포넌트가 겹친 게 트리거 박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그럼 이제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꼴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죠. 액터에서 이걸 드래그를 해준 뒤에 트리거 박스 이거 딴 거 누르시면 안 돼요. 트리거 박스의 형 변환.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여기서 이어져서 우리가 원했던 게 뭐죠? 프린트 스트링이겠죠? 프린트 스트링 해서 헬로는 출력할 필요 없으니까 꼴 이렇게 하고 컴파일 저장할 거면 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런 뭐 점프 맵이나 이런 장애물 달리기 맵 만드셨을 거라 빌며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은 꼴 이렇게 왼쪽이 뜨게 되겠죠. 뭐 말 그대로 그냥 뜨는 거니까 이게 또다시 들어가면 또 꼴 뜨고 또 꼴 뜨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트리거 박스에서 아무리 원하신다면은 이제 렌더링 액터 히든 인 게임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은 그 숨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절대로 방금 떨어질 뻔한 거 아니고요. 하면 보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막 뜨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겹쳐면은 그럼 이제 꼴이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투명한 박스가 있으면 좀 보기 좀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 끄는 편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할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과제. 자, 과제가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뭐 곧 있으면은 또 시험 막 시작하고 막 그럴 텐데 뭐 시험 뭐 아무튼 좀 많이 다들 힘들 거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그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거 있거나 할 경우에는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여쭤주시면 됩니다. Into the Unreal 챗방, 보이스 챗방, 보이스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